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시안책방에서는요, 비교적 무거운 마음으로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봄날입니다. 무려 5권이나 되죠. 제가 라이브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비교적 긴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봄날이었어요. 상큼한 제목과 달리요, 이 책은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한 폭압적인 짓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엄청난 기록을 한두 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는지요, 무려 5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5월 16일서부터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계엄군이 광주 시내를 장악한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열흘간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이 작품은 분명 소설, 그러니까 문학의 외양을 띠지만요, 사실 문학이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느낌이라는 거죠. 임철호 작가는요, 무려 10년간을 이 작품에 매달려서 1998년에 완간을 했는데요, 광주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적 시도였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 광주에 있었던 많은 이들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들의 시선으로 광주를 중계해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작가는 이를 모자이크식 수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여러 인물들의 눈으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형상화해서 그 사건을 종합적으로 그리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날의 광주 자체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소설인 만큼 주가 되는 인물들은 있죠. 기본적으로는요, 전당포를 운영하는 한원고씨의 세 아들 무석, 명치, 명기가 작품의 큰 축입니다. 무석은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사건에 휩쓸려서 결국 계엄군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광주에 투입되어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바로 그 공수부대 대원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명기는요, 전남대 학생이었는데, 학생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은요, 이런 대학생들을 공수부대원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잡아놓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각각 시민, 군인, 대학생의 세 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설명했듯이요, 이 소설은 이들의 눈으로만 사건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들의 눈으로만 담기에는 너무 엄청났거든요.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학생운동가인 윤상현이나 기자인 김상섭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계속 나오는 인물인 반면에 정말 한 장에서만 잠깐 나왔다가 금세 목숨을 잃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만삭의 임산부인 최미화의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 여성이 불길한 예감에, 그러니까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남편이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라는 불길한 예감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대문 밖으로 잠깐 나가는데 그때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이 비극이 저는 이 소설이 그린 여러 비극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면서도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시대를 묘사하게 되면 흔히 대하소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소설은 그런 대하소설을 지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하소설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요, 저마다의 사정과 관점을 가지고서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좀 일면적이에요. 고대 그리스 비극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모두 작가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전하는 그런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비극은 입체적이진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과 에피소드들이 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항쟁에 가담하는 과정, 또 공수부대원들의 행동,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등 이런 것들이 좀 일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이 강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5월의 광주를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도는 참 드물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 이 소설을 보면서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설마 이렇게까지 했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5월을 맞아서 신문에 보도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류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보다 더한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봄날은 작가가 광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연표처럼 정리를 하고요,
그 과정을 인물들의 이야기로 채워 넣어서 소설처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의 경과, 사람들의 감정, 그런 과정에서의 부딪힘, 그런 것들은 소설적 상상력이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연표가 딱 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헬기에서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고요,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하는 등 학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요, 이런 일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단절뿐 아니라 시간적인 단절도 일어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기까지 대한민국은 광주에 눈 감고 있었거든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처럼 1인 미디어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눈으로 그려진 5월의 광주는 어땠을까요? 특별훈련대 공수부대들이요, 눈에 띄게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제압한 이유가 그런 모습을 보면 시민들은 두려워서 저항을 멈추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은 그럴수록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격 때문에 흩어지더라도요, 곧 다시 2배의 인원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건 이 나라의 주인이요, 권력에 눈이 먼 군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광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5.18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바로 이 책 봄날 5권 연작 세트였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요, 오늘은 좋아요와 구독 드림을 생략하고요, 그날의 5월의 광주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라는 멘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